거기 11월 고1 모의고사 분수 틈 사이 성우 부분 논두렁에 서서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지. 자, 우선은 문제 체크 한번 해보시면 김광균의 성호 부근, 김광균의 성호 부근 요거 먼저 볼게. 그 다음에 이성선의 논두렁에 서서 가나에 대한 공통점 문제 나와 있고 보기가 있다, 그지? 가는 숫자로 구별된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장면. 각 장에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풍경 형상화되어 있고 이 과정에 예상적 정서가 환기되네. 그러면 제시문 읽으면서 예상적 정서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어 1, 2 그러면 1 같이 묶여질 거고요. 이 묶여지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다, 그지? 3 여기 하나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뭐 이걸 미리 읽을 필요는 없어. 근데 한번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번은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는 뭐 기억부터 미음까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서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가 지문 읽고 11번 풀고요. 그 다음 12번 좀 소고 해주실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 읽고 요걸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다. 자, 그럼 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할 건데요. 김광균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더니즘, 그러니까 우선 모더니즘 한다면 정지용을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김광균의 시들 요게 또 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기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순위 정지용, 2순위 김광균, 3순위 김기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정지용이나 김광균의 시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우리가 뭐 난이도를 많이 높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가 되시면 돼요. 그 다음 김기림의 시까지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수능적 사고는 충분히 잡힐 것 같아요. 자, 성호 부근입니다.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세 개의 장면 나뉘어져 있어. 체크 한번 잠깐 해보시면 가가 여기 체크가 되겠네. 여기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체크가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졌다. 자, 양철로 만든 달. 자, 달 있는데 주어잖아. 그 앞에 양철로 만든 거니까 이것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금속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금속성이라는 건 차가운 느낌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캐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선택지에서 캐치를 하면 돼. 지금은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달빛이 비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면 좋겠고 수면 위에 떨어져 있으니까 수면 위, 그죠?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빛과 호수의 모습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떨어진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정보 주어질 때 그때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지? 하나. 그렇죠? 하나가 굳이 하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홀로라는 느낌처럼 부서지는 얼음 소래가, 그러니까 얼음 소래가 부서진다. 그럼 이거는 수면 위에 떨어졌는데 표현이 그렇지 않아? 수면 위에 떨어졌다. 요 떨어졌다라는 요 느낌, 요 떨어진 것과 얼음이 부딪힌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음 위에 비친 달의 모습을, 그죠? 달이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서진다라고 감각화시켜 놓은 거야. 표현은 이해가지. 의미는 그런 얼음 소래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다 비우니까 호적같이 날카롭다 이런 느낌. 옷소매에 스며든다. 그러니까 날카롭다라는 얘기는 그 추위, 그죠? 여름의 추위가 딱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감각의 느낌이 나타나겠지, 그죠?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얼음 소래가 스며드는 거니까 스며드는 건 촉각. 그 다음에 소리는 청각. 청각이 되겠지. 청각의 촉각화, 겨울의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냈고요. 스며든다 같은 건 현장감 이런 것들 생동감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것 같고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까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이제 홀로가 훨씬 더 예상감이 느낌이 딱 나타나긴 하겠지, 그지? 약간 하나 이런 느낌 같이 이미지가 아마 결합될 것 같아.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까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그럼 요것도 한번 볼까요? 해맑은 밤바람 이마에 서린다. 그럼 이 해맑다라는 걸 긍정으로 좀 봐야 되느냐? 전체 내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나가 딱 수면 위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 하늘에 기존 어떤 공간을 보면 겨울이잖아. 나무들도 뭐 있긴 하겠지만 하늘에 그냥 달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달이 하나. 그지? 그러니까 달이 하나 탕 보이고 그 다음에 해맑은 밤바람 이마에 서린다. 그러니까 이때 해맑은 밤바람도 그냥 시원한 정도? 뭐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해맑은 밤바람 이마에 서리는 여울까 모래밭에 홀로 거닌다. 요게 이제 어떤 느낌? 그렇죠. 외로움의 느낌이겠지. 홀로 거닐면. 그래서 밤바람, 시간, 밤, 노을 뭐 이런 것들 밑에 노을, 그 다음에 여기 노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여울, 호수겠고 성호 부근이니까 그래서 시간, 공간적 배경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 노을이 빛난 은모래 같이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배경이 뭔가 좀 해맑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지? 그런데 그런 꽃밭에서 나는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발하다. 여의었다, 조각났다. 이런 것들의 정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지. 그래서 나중에 김광균의 설화라는 작품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 설야에도 추억이라는 게 그 추억이 조각조각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기억은 아닐 거야. 그래서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발한다는 얘기는 이 추억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아주 이렇게 막 그 겨울의 진짜 풍광인 거지. 거기 이제 달이 하나 떠 있고 여기 뭐 바람도 불어오고 이렇게 노을이 있고 이제 뭐 노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은모래쪽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그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애상적 정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에는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한 거고 뒷부분 이제 정서를 중심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인 가지가지 추억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낡은 고양이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었어요. 차창에 서리는 황혼의 저 멀리, 그죠? 노을은 나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다. 그러니까 차창에서 지금 못하고 있어. 저 멀리 황혼을 좀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는 거니까 요것도 차 안에서 여기 황혼을 보면서 뭐를 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이런 걸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화자의 위치는 차 안에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표현들 중에서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적었다. 시간의 흐름을 여기서 똑같네.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향수가 뭐랑 연결되고 있어? 그렇지. 황혼과 연결되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황혼을 보면서 향수를 느낀다는 표현을 날개를 펴고 있다라고 연결시킨 거야. 그러니까 차창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그죠? 강물이 길게 얼어붙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나 봐. 거기 노을이 쫙 됐죠. 이 모습을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뭐랑 같이 결부되어 있다? 향수랑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세 번째. 앙상한 잠몽림 사이로 한낮이 겨운 힘겹다 이런 말이지.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겹다라는 건 뭔가 억누르기가 참기 어렵다 이런 거니까 한낮이 겨운 거니까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는 거겠다. 그죠?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 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고. 그러니까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정확하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참 애매해. 그죠? 근데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 한 마리면 지금 앙상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겨울 쪽으로 봐야 되잖아. 그지? 근데 푸른 옷을 입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냥 이미지에 집중하려는 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논두개서 송아지 한 마리가 이거 주어네. 서글픈 얼굴을 했으니까 이 서글픈 얼굴은 화자가 보는 얼굴일 거야. 그래서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논두개 서 있다. 그리고 이게 객관적 상감물 또는 감정이입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지.
요 감정입 같은 경우는 나이덕의 모디의 잠에서도 한번 요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달빛을 이제 창백한 달빛이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창백한 달빛이라는 것 자체가 화자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정이 이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럼 오른쪽 가나는 음성상 여기는 딱 보더라도 음성상징어가 쓰인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지울 수 있을 거고요. 가는 현재 시에 활용한 거 바로 눈에 들어올 거고요. 대화하는 방식 당연히 지울 거고. 그 다음에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선이 바뀐다고 했는데 가는 실질적으로 장면이 따로따로 1번 나뉘어져 있고 2번에 원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 됐죠? 근데 근경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이 시상전개의 장면이 3개로 장면이 나뉘어 있으니까 이해갔지? 그러니까 각 장면 안에서 이 원경, 근경이 포함된 것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원경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와 달리 가는 이건 뒤에 가서 할 건데 가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를 보면서 동일한 시어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냥 놓고 뒤로 넘어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에서도 뭐 찾으셔야 돼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는 거 이렇게. 그럼 시어가 반복됐다고 했을 때는 요거는 반복되는 시어는 없어. 그지? 이게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모두 틀린 것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것도 가로 다 지워지더라고 이렇게. 요것도 가로 지워지고 가로 지워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가로 처음에 제끼기 좀 어렵다면 나까지 그죠? 연결을 좀 시켜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하여튼 요거 참 나로 제껴야 되는구나. 쏘리. 동그라미 친 게 안 제껴져서 동그라미 쳐는 거구나. 이해 갔니? 그래서 가는 어쨌든 없어. 그럼 나가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아마 2번, 4번이 남나 그럴 거야. 2번, 4번. 됐죠? 남은 걸 내가 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풀 때. 원래는 문제를 11번 먼저 푼 거는 맞죠? 자, 우선은 1번. 한 폭이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된 호수의 모습에 양철 걸음이 환기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은 그죠?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다? 뭐 내용은 없으니까 그지? 내용은 없으니까 1번은 그냥 무조건 맞는 것 같고 2번 달이 하나 수면에 떨어지는 모습은 겨울 호숫가를 홀로 거니는 화자의 상황과 맞물렸다. 자, 이건 쓸쓸한 정서, 예상감 연결되는 거 맞죠? 그죠? 예상적 정서. 아까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 떨어진다. 됐죠? 2번 강물과 노을은 낡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림, 향수니까 고향에 대한 그림과 연결할 수 있겠지.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향수랑 연결됐던 거죠. 3의 논둑에 서 있다와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까지 연결 괜찮네. 정서 극복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울 수 있겠다. 난이도가 좀 쉽지.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렇게 선택지가 되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1번, 2번, 3번처럼 이미지 연결하는 연습이 좀 중요하니까 연습 좀 한번 해주시고 여기 조각났다, 얼어붙었다, 그죠? 그 다음에 앙상한 잡목잎 이런 것들, 그다음 아까 향수 주는 노을 그런 것들이 스산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미지 연결시켜서 환기하는 정서 찾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11번 같은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지문 논두렁에 서서 한번 봅시다. 논두렁에 서서 논두렁에 서서 뭐하나? 뒷부분 먼저 한번 잠깐 볼까?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있다 늘 떨며 우왕좌 내가 저생 건너가 서 있긴 한 듯. 여기 됐다.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지. 뒷부분을 그냥 살짝 읽어보니까 요만큼, 그죠? 아프지 않아. 산도 곁에 거꾸로 산도 옆에 누웠나봐.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그죠? 우왕좌왕하던 내가, 이렇게 하던 내가 저생에 건너가 서 있기나 한 것처럼, 그죠?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이건 긍정 같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다? 이렇게 하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까? 갈라놓은 논두렁에 고인물을 본다. 갈아놓은 논두렁에 고인물을 바라봅니다. 뭔가 본다 현지형이다. 그지?
바로 체크되겠다. 그죠? 아이고 잘못 껐다. 내가 지금 기침을 하느라고. 아이고 다시 껴 어떻게 켜. 아이고 미안.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지금 내가 분류를 해놓는다는 게 분류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 있다. 이게 없어진 거냐? 잠깐만 이게 어떤 거냐? 이건가 보다. 어이구 놀래라. 자, 아니 중지하고 기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꺼버렸어. 쏘리. 이게 본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봤더니 마음이 행복해진대. 그러면 갈아놓은 논고랑에 고인 물. 그죠? 요 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가? 그죠? 한번 봅시다. 요건 직접적 제시고요. 그렇다면 요때 물은 요런 역할, 기능을 해주는 건데, 그죠?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요 물에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있어. 햇살도 번지고 있어. 그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여기 다 잠겨. 나의 얼굴이 거기 같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상황이 행복해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시상전개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물속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 물을 바라보는 것이, 물이 화자에게 뭔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지. 그래서 눈길은 고운의 눈길이라는 작품이에요. 고운. 알겠죠? 고운의 눈길. 나중에 한번 우리 정리할 겁니다. 부분만 볼 거예요. 부분만.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요 사람이 방황을 하고 다녔거든. 방랑, 유랑 이렇게. 그러다가 눈길을 봐요. 그 눈길을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 덮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쓰거든.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눈길을 보고 나의 내면이 평온해진 이 어둠이 바로 무념무상. 옛날에 어둠이라는 게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데 이 시에서는 긍정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 빈출 문제였었어요. 알겠죠? 자, 다시 읽을게. 자, 얼굴이 들어있다. 늘 홀로이던이니까 이게 바로 과거죠. 그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체크가 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요게 먼저 나왔다면 좀 더 쉬웠겠지, 그지? 늘 홀로 있던 내가 갈아놓은 논고랑의 고인 물을 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지. 됐죠? 갈아놓은 논밭, 갈아놓은 이렇게 읽어야지. 미안해. 자꾸 갈라 있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이런 거 보면 아마 현실 속에서 누가 높고 낮다라는 어떤 현실적 경험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내면을 좀 추론하는 거. 예전에 다만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 그죠? 다툴이 없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요렇게 강산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라고 하는데 왜 다투지 않는 강산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현실 속은 뭔가 다투니까 다투지 않은 무엇인가가 나한테는 중요했던 거야. 여기 강산이었을 거고요. 여기서도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으니까 서로 공평하게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아. 모두가 아름답다. 모두.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실제 그림에 비친 모습이 나는 거꾸로겠지.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내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는 본래 내 모습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거꾸로 뒤집을게. 이건 본래 내 모습이 요건데 얘가 본래 내 모습인 것 같다. 그럼 여기서는 정상으로 서 있는 거고 여기는 거꾸로 서 있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거꾸로 서 있는 이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지? 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은 왜 거꾸로일까? 거울에 비치면 물에 비치면 나는 이렇게 비쳐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저 세상에 건너서 있기는 건너잖아요. 건너. 그럼 건너에는 뭐가 있어? 산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산이 이렇게 비친 거야. 그럼 나는 거꾸로 서 있는 게 돼. 이해 갔니? 여기 뭐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이렇게 비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거꾸로 서 있는 게 되지. 나는 제대로 비쳐 있지만.
그런데 이게 내 본래 모습인 것처럼이라는 것은 원래 나는 현실 속에서 뭘 느껴? 뭔가 실현을 느꼈었나 봐. 하지만 나는 이 물 안에서만큼은 그렇죠. 뭔가 내적 평안을 느끼지. 그러니까 이게 본래 내 모습인 것처럼 위안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있다.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저 세상에 건너가 서 있기는 저 세상에 건너가 이 저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산이나 나무들이 있는 그렇게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장소들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이게 평화로운 모습이겠지. 여기 한번 보시면 일본이 너무 쉽게 나와서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곁에 거꾸로 누워있는 산의 모습을 동일시했다. 동일시한다라는 거 연결시킬 때는 과거보다는 현재로 가는 게 낫겠지, 그지? 그 다음에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에서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으로 본다. 그 다음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수용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함께 있는 모습에서 공존. 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요 인식 달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식 변화 한번 배워가지고 이제 좀 편해졌죠. 이거. 그죠? 인식 변화, 인식의 확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인식 전환이나 인식 확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갔지? 그런 식으로 풀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지 연결하는 거하고 그다음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나중에 외임촌 영상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성어부금보다는 외임촌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프린트 좀 달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좀 영상을 좀 제공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할게요. 감기 때문에 좀 영상이 월요일날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장수산 영상 보냈거든요. 이제 정지용 그 시랑 연결시켜서 한번 좀 공부해달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 1일의 개념 설명. 본문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아마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내신 관련된 이제 자습서를 좀 사면 그럼 이제 내신 관련돼 있는 영상 이제 좀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동시에 같이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에서 12번은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덤을 부르는 자 누구냐 이거 설명한 것 같고요. 분수하고 틈 사이 이거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